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추석 전에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팔이 다쳤다고 했잖아요. 팔이 다쳐서 사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업에도 지장을 미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오른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른팔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만큼 제가 올라갑니다. 90도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물론 조심은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회복이 되고 있고요. 3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딱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 앞에 입원하신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도 2024년 1월 달에 등산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그러니까 굴러서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양쪽 쇄골이, 여기 쇄골이 골절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5월 달인데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차 되는 거잖아요. 팔이 아직도 아프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또 찢는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오셨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좀 힘드시냐라고. 같이 입원실을 쓰는 상황에서 저보다 연세가 좀 있고 60대 이셨던 남성분이셨는데 너무 잘 때마다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붙은 것 같은데 이제 3개월 차가 지나고 나서는 뼈가 확실히 붙어가지고 뼈가 붙어서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잘 때마다 너무 아파서 통증이 있고 잠이 아직도 안 온다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병원에서 재활치료, 그러니까 전기치료를 받고 그 다음 찜질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올릴 수 있는 도수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돼요. 한 7, 8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8주가 되고 12주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팔이 좀 괜찮아지고 통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직 통증이 있고 너무 아파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가 이 책 자연정열요법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몸에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너무 내용은 단순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의사가 아니고 의학 전문 서적을 읽고 이렇지 않아도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명쾌하고 단순해서 한번 저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자연정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병의 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건강한 몸이었어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걷기도 하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이었는데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팔 골절이 되고 심지어 일에도 지장이 있고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40대 분들 돈 버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실 거고 치열하게 사시는데 나 자신을 못 챙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한순간에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연정열요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모든 병의 원인은 혈관이 막혀서 모세혈관들이 막혀서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병이 발생을 하거나 통증이 있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거기에 피가 안 가는 거죠. 그 막힌 부분 뒷단에도 모세혈관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거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피가 흐르지 않고 산소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랑 산소가 같이 가야 자연적으로 백혈구도 같이 따라가서 병균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몸의 기능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데 모세혈관들이 막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도관이 나와요. 수도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희가 섭취하는 먹는 걸 얘기하는데 현대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피자, 햄버거, 고기,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수은이나 나쁜 화학물질들이 음식 곳곳에 들어있어요. 저희가 자주 먹는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나 혹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점점 화학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혈액순환이 안 돼요. 저보다 나이가 더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내 몸이 아프고 저리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한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길이 열려서 피랑 산소가 가야 되고 백혈구들이 가서 병균들이 들어오면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거기가 괴사가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혹은 관절에 염증이 차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아프고 갈수록 눈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곳들이 막히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병이 생긴다고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막히면 막힌 거를 당연히 뚫어줘야 되는데 병원이나 모든 약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거를 빼주거나 배출해주거나 뚫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냥 막힌 상태로 계속 사는 건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막힌 걸 뚫어주는 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이고 혹은 항생제나 주사 혹은 그런 수술들을 통해서 몸에 이런 어혈이나 막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 어떤 약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걸 뚫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어디를 막거나 혹은 덩어리 상태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모세혈관에 다다르면 거기는 막히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그 막힌 말단에는 피가 안 통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생혈과 어혈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생혈은 건강한 피를 얘기해요. 솜에다가 생혈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빨갛게 번지면서 물처럼 묽은 생혈을 얘기하는 거고, 어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혈요법을 하면서 어혈을 한 달 이상은 뽑았어요. 어혈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나서 제 수술한 오른팔 관절 부분, 이쪽에 어깨 부분에서 어혈과 염증이 엄청 많이 나오고 사혈을 할 때마다 염증이랑 어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여기에서 죽은 백혈구나 피 사체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제 어깨 곳곳을 막고 있고 그럼으로써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을 빼주지 않으니까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때 통증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근육이 잘렸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아직은 좀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거는 통증이 다 사라진 거죠. 통증이 없고 팔을 올릴 때 좀 걸리는 느낌이 있을 뿐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친 분들, 누워있는 분들 보면 다 물어보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뼈가 붙었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다고 해요. 비가 오면 아프다고 하고 그게 몸에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을 빼주거나 이 막힌 혈관들을 뚫어줘야 피가 통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몸은 자연적으로 회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막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저도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많이 느낀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발도 마찬가지고 혹은 목이나 장기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간 같은 데도 이런 어혈덩어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있으신 분들, 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병들도 많고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잠깐 다쳤는데도 불편하고 아픔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병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신장이 안 좋아서 이런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석을 받는 분들은 죽는데요. 죽는다고 너무 쉽게 표현을 했는데 신장이 막히면 필터 역할이 없어지죠. 필터 역할이 없어지면 사실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병들이 생길 거고 투석을 받게 될 텐데 투석을 받으면 신장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는 거죠. 조금이나마 활동할 때는 그쪽을 통과해가지고 10%의 역할이라도 하면 신장이 살아있는 건데 투석을 하는 순간 10%의 역할도 못하게 됩니다. 신장이. 그러면서 점점 기능이 퇴화하고 신장이 죽게 되면 투석을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투석을 사실 받으면 안 됩니다. 투석을 받으면 안 되고 그거 외적으로도 너무 많은 병들이 여기 나와요. 자연정혈요법을 통해서 회복을 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많이 나오고 사혈을 하고 나면 한 250ml 정도를 빼게 돼요. 헌혈을 받을 때 400에서 500 사이에 헌혈을 빼게 되는데 사혈은 절반 정도 양이 어혈로 피 덩어리가 나오게 돼요. 피 덩어리가 나오고 나면 또 몸에서는 조혈작용,
그러니까 피를 생성하게 됩니다. 깨끗한 피가 생겨서 어혈이 나왔던 곳으로 생피가 공급이 돼요. 자연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역할이 되죠. 자연정혈요법을 저와 같은 또래의 다른 대표님들도 한 3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었다고 생각했던 대표님도 병원에서 항암제 항상 받고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신장이 어릴 때부터 너무 안 좋아서 신장이 막혀 있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신장이 완전 좋아지셨습니다. 자연정혈요법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은 사례들이 나와서 이게 돈이 크게 들지 않는 회복 방법이거든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병원에다가 돈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정혈요법 책도 제공하는 특강을 이번에 할 계획이고요. 추석 연휴 때 마지막 날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듣게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안 오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사실 안 오셔도 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3순위로 두시고 돈을 1순위로 두시는 분도 계신데, 건강이 약해지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침대에 눕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지켜줄 수 있냐?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제 팔 다쳤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제 팔을 가져가서 그 사람 누워있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냥 아프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거를 깨닫게 됐고, 사업도 중요하고 행복이나 어떤 목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밸런스 그리고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유지가 돼야 체력도 따라주고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정혈요법 이 책 한 권도 드리고 또 PDF 책도 전달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공지를 따로 할 거고요. 그날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